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뭐 세계가 혁명 중이죠. 특히 홍콩 그렇고 한번 상황을 좀 보시죠. 일단 미국을 빼고라도, 미국이 이제 정신혁명의 본가인데 미국 빼고라도 이제 맨 왼쪽 위는 저겁니다. 저 유럽이요. 그러니까 EU를 제한하자. EU 문제 많다. 각국의 주권과 문화와 이민 통제 이걸 강화하자. 유로 스캡틱이라고 불립니다. 유로 그러니까 EU에 대한 회의론. 이게 요즘 뭐 프랑스, 폴란드, 그다음에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데서 무섭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PC 좌파, PC 리버럴에 대한 공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시위 뭐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보도 태도에. 일단 조선일보는 아닥이에요.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이 반중 자유혁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겁니다. 안 그러면 아닥할 리가 없죠. 중앙일보는요. 비과요. 중앙일보 오늘 홍콩 보도 인터넷판에 제목이 뭐냐. 홍콩으로 수출된 님을 위한 행진곡. 그러니까 홍콩 시위 자체의 반중 자유혁명성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님을 위한 우리나라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홍콩 사람들이 개사를 해서 부른다. 그걸 조명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홍콩 시위는 홍콩 남자가 대만에 건너가서 치정살인했는데 그 남자를 외국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법 개정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불붙었다. 이런 해괴망측한 기사를 싣더니 오늘도 또 해괴망측합니다. 조선일보는 차라리 순진해요. 아예 홍콩 시위 자체를 조명을 안 하는데 중앙일보는 아주 비틀어서 왜곡해서 조명을 합니다. 중앙일보에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님을 위한 행진곡 그 원시 읽어보셨나? 맷비나리? 제가 그 노래에 반대하는 까닭은 그 원시가 원래 시에서 일부를 따온 거거든요. 백교안의 맷비나리에서. 제가 욕을 잘하는데도 이 방송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개상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쭉한 언무로 여자의 성기를 쑤신다. 뭐 이런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원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따위 그 원시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다는 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님을 위한 행진곡 좋아하시면 중앙일보는 그 시에 원시 한번 실어보시라고 백교안 씨에. 하여간에 이 천박하고 악의에 차 있기 말할 그게 저 수준이 아니에요. 동아일보가 좀 난데 동아일보 오늘 인터넷판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홍콩 시위를 다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피플 파워라고 달았어요. 이거는 피플 파워가 아닙니다. 아니, 모든 시위는 피플 파워죠. 뭐를 향한 피플 파워냐 이거예요. 우리는 피플 파워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위는 피플 파워 아닙니까? 모든 집회는. 모든 집회는 시민의 힘, 인민의 힘이거든요. 근데 뭐를 위한 인민의 힘 혹은 시민의 힘이냐 이거지. 자유혁명을 위한, 반중을 향한. 그 얘기를 조명을 해줘야죠. 그래도 동아일보 오늘 기사, 그 기사 중에 저걸 아주 잘 다뤄놨어요. 왜 홍콩 사람들이 요번에 중국으로 범죄인을 심사 없이 마구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반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서점주인들이 납치돼서 중국에 구금됐다가 중국에서 짝퉁 재판받고 이런 일들이 너댓 번 있었다. 이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앙일보 최 기자는 공부 좀 하세요. 동아일보 보시고. 쪽팔리지도 않아요. 동아일보가 발행부수 작고 사세가 작은데 당신들 그 중앙일보 쓴 것보다 훨씬 낫게 썼네. 중앙일보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계속 사태를 비트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도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 게 동아일보고요. 조선일보 굉장히 악랄합니다. 중앙일보 그거보다 더 악랄합니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베네수엘라 이런 거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이현주 의원까지 나서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국회의원 중엔 최초로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홍콩 그 시민의 시위를 그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지한다. 멋있는 말 했어요. 좋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이런 말 좀 하세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이왕 나선 김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서 그 전에 탄핵 난동 때 그 민주당 대변인인가 부대변인으로서 박 대통령을 아주 표독스럽게 저격했던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또한 동아일보 에이스 김순덕 의원 역시 최근에 이 홍콩 이런 거 미중 전쟁 이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중국의 전체주의 독재를 미국이 끝장내려 하는 그런 미중 전쟁으로 보인다. 그런 전쟁으로 보인다. 이런 아주 정확한 진단, 그야말로 용감한 진단을 했습니다. 김 의원도 이왕 나선 김에 한 걸음 더 나서서 탄핵 난동 때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아주 인격살인을 자행했던 점을 마저 반성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나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미중전쟁을 읽기가 어렵지 그 다음번에 미중전쟁이 저렇게 진행되면 저건 북한 해방이야. 북한이 해방되면 한국에 정치 쓰나미 올 수밖에 없어. 정치 쓰나미 오면 탄핵 난동과 박근혜 대통령 인격살인 인민재판 이거 전부 다시 해석돼야 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미중전쟁 해석되고 나면. 그래서 아마 이현주 의원이나 김순덕 위원이 조만간에 그 나머지 세 스텝도 밟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권하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앞으로 그 무슨 우파 발언, 보수 발언 혹은 심지어는 박 대통령 걱정한다는 발언, 박 대통령 석방의 주장 발언 이런 거 다 일단 감가상각하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변별점. 적과 우리 편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변별점은 미중전쟁과 중국 자유화를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지하냐 안 하냐입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별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현주 의원의 움직임, 김순덕 위원의 칼럼을 제가 극구 칭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별점은요. 그거가 돼야 돼요. 그거가 되면 그 다음에 북한 해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 쓰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맥 위에서 박 대통령이 딱 올라서는 거예요. 이 아래 문맥 안 깔고 이 주춧돌 안 깔면 박 대통령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탄핵 난동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지나간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문맥에 깔리게 되잖아요. 문맥에 깔리면 그게 살아있는 이슈가 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한국의 친중파의 침투와 공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친중파의 침투와 공작, 혹은 친중파인지 아닌지 몰라도 친중파를 마치 연상시키는 여시제, 중국 공산당의 1번 구호인 여시구진을 연상케 하는 여시제란 이름의 연구소를 홍석현이 주도해서 짜고 그 재단에서 수천억 원이 모인 그 재단에서 이때까지 여러 번 중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고 중국이 얼마나 역동적인 나라인지 빨아주는 기획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여시제라는 이름 자체가 중국 공산당 18번 구호인 여시구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에 이 정도로 중국 빠리들 혹은 친중파, 박원순이가 뭐 말궁둥이 중국을 말에 비하고 명마에 비하고 우리를 그 말궁둥이에 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똥파리로 비교하고 저기 뭐 문재인은 뭐예요? 저기 뭐 태산 중국을 태산에 비교하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동산으로 비교하고 이 중국 빠리들 친중파들 이게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공인이 이 반중 입장을 표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 선택하고 나면 조만간에 북한 해방 지지하게 돼 있고요. 조만간에 정치 변혁, 정치 쓰나미 지지하게 돼 있고요. 다시 조만간에 탄핵 난동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을 바라볼 때 우리 자유시민은 정치인을 바라볼 때 저 반중 자유혁명을 지지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혁명의 기운이 뭐 너무 무르익었어요. 이거는 그냥 퍼져 나가는 겁니다. 지구가 그냥 회오리 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에 한국도 다시 굉장히 살벌한 혁명의 기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중국 전체 인구의 뭐 4분의 1, 3분의 1이 길거리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치자면은 한 2천만, 1,500만이 길거리에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건 사실은 준혁명 상태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피보기가 싫어서 독립을 선언을 안 할 뿐이지 아마 독립에 준하는 획기적 자치에 대한 주장이 나올 거고 그것을 준비하는 조직이 홍콩 지역 그리고 해외에 있는 중국 교포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혁명의 기운이 온 세계를 휘감아 돌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자유혁명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맞이해야 되는지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중전쟁을 무슨 뭐 무역전쟁이다, 관세전쟁이다, 기술전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말짱 꽝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치와 정신에 관한 전쟁입니다. 8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북의 핵과 ICBM의 개발을 방조 내지 지원한 거 중국입니다. 둘째, 저 오른쪽 그림에서 동해의 절반, 한반도, 타이완, 그 다음에 필리핀 서쪽, 보르네오 북쪽 둘러싼 저 빗금친 빨간색으로 빗금친 보라색으로 빗금친 저 부분 저게 제1도련인데 First Island Chain 중국이 제1도련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제1도련 안에 따라서 뭐가 포함되냐?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이 포함되죠. 그리고 제1도련에 뭐가 포함되냐? 중국에 봉사하는 특수무력부대, 핵미사일로 무장한 특수무력부대로서의 북한이 포함되죠. 저걸 추진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1도련 끄트머리에서 말레카 해협을 빠져나가는 저 검은 땡땡땡 점 찍은데요. 저게 이렇게 진주 목걸이식으로 말레카 해협 빠져나갔다가 스리랑카 벵글라데시 들렸다가 또 스리랑카 갔다가 또 파키스탄 올라갔다가 이란 갔다가 그렇게 해서 걸프만을 봉쇄할 수 있고 이쪽으로 오는 약 연 6조 달러에서 10조 달러의 물동량을 컨트롤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걸프만에서부터 유조선이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홍해 서쪽 관문인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 통해서 지원하고 홍해 동쪽 관문인 지부티에 차관 줘가지고 컨트롤하고 이런 짓을 저질러 온 거예요. 넷째, 첨단 기업, 기술, 지적재산권 이걸 강탈해 왔죠. 다섯째, 서버와 통신장비 감시 체제를 구축해 왔죠.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저 위가 서버 보드거든요. 요새 서버들은 이렇게 보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큰 박스 안에 보드를 여러 장 끼워요. 그럼 옛날 같으면 집채만한 서버예요, 그게. 저 보드 한 장이 서버 하나인데요. 저기 지금 아래 사진을 보면 뭐 흰색으로 동그마리 저 있죠. 저 안에 아주 좁쌀만한 칩이 하나 박은 거예요. 저게 설계도에 없는 칩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서버 보드가 전원이 가해져서 딱 작동을 시작하면 뒷문을 열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첩보기관에 드나들 수 있게 통로를 뚫어주는 걸 저 눈꽃만한 칩이 하는 거예요. 설계도에 없던 칩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린다고요. 그걸 누가 사든 간에. 그건 뭐 포르노 업체가 사든 사이버 도박꾼이 사든 어떤 학교에서 사든 CIA가 사든 FBI가 사든 그러면 하나씩 들춰보면서 아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 빼와야 돼 안 빼와야 돼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한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에 친중인맥 양성을 해서 친중 공작을 하죠. 전 여시제가 친중인맥인지 친중센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홍석현 회장한테 직접 좀 물어보세요. 아무튼 여시제에서 저 세미나 할 때 좀 모인 면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서부터 뭐 이광재, 나경원, 안희정, 그 다음에 저기 남경필, 김부겸
뭐 이래저래 뭐 좋은 양반들 다 모이셨네. 그러면 그렇게 모였으면 저기 그 연구소 이름부터 가르라고 좀 충고를 해주세요. 그 이름이 뭡니까 쪽팔리게. 여시구진 중국 공산당 18번이랑 똑같이 걸어놓고. 자, 미중 전쟁은 또 이제까지 8개 이유 중에 6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7개입니다. 이게 제일 일곱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부 식민지죠. 그러니까 내륙 출신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좋은 해안으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안 옮겨줘요. 그럼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면 이제 근무하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들면 단속을 해서 감옥을 살리고 고향으로 보내요. 다시 말해서 기본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단속을 평소 안 하다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때 단속해서 선별적으로 단속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국민을 불법 체류 외노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임금이 억제되고 그다음에 내륙에서 죽어라고 싼 임금으로 생필품 만들고 농산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안으로 보내주니까 물가가 억제돼요. 원래 중국처럼 무지막지하게 이 수출 흑자를 내면 밖에서 달러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달러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위안화를 받아서 쓰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역 흑자를 내면 원래는 인플레 압력이 있어요. 중국이 그동안 인플레 압력이 없었던 이유가 이 내부 식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째는 티베트의 불교, 신강의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파룬궁, 이 종교 아주 잔인하게 탄압하죠. 그리고 소수민족 탄압하고 인권 억압하고 그 다음에 사회 신용제도,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는 어떤 1984 동물농장과 같은 그 시민 감시 제어 망을 만들죠. 그래서 중국이 한 이런 8가지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중국의 내부 식민지 지금 사례부터 한번 보죠. 이거 너무 참혹해서 제가 들어드립니다. 티베트의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73명이고 해안 지역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2명입니다. 2명, 3명입니다. 한마디로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25배 차이 납니다. 같은 나라 맞나요? 아니죠. 소득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지역 가면 중국 평균 소득의 2배니까 17,000불 되고요. 내륙 가게 되면 평균 소득의 20-30%니까 한 2,000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역과 내륙 사이의 소득 격차는 한 8배 나는 거죠. 우리를 비교해서 보면 서울은 평균 소득이 6만 달러고 다른 데는 6,000불이란 소리예요. 어느 전남 혹은 경남은. 이게 말이 되나요? 같은 나라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10배쯤 차이 나는 거죠. 최저와 최고 사이에는. 이건 뭐냐면 이 시스템이 공산당 지배 국가자본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극악한. 다른 말로 말하면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과도지배 체제예요. 이 시스템 갖고 세계 경제에 빨대 빨고 단물 빨고 기술 훔치고 서버 해킹하고 해킹용 서버 만들어서 세계에 뿌리고 해킹용 통신장비 만들어 세계에 뿌리고 뭐 이런 행위를 하니까 야, 이제 못 참겠다. 얘들 버르장머리는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미중 냉전이라 할 때 저는 그 단어 쓰는 거 찬성하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냉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냉전의 본질 군사 대립 아닙니다. 냉전의 수단이 군사 대립이죠. 냉전의 본질은 고립 봉쇄입니다. 그 전에 그 소련권을 고립 봉쇄시켜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니들끼리 먹고 살으라고 등을 떠다 밀어서 밖에 버려버렸어요. 1946년에서 1950년대 사이에. 소련권이 무려 45년 동안 그 고립 봉쇄를 버티다 결국은 붕괴했습니다. 그래도 소련권은 씩씩하게 버텼어요. 왜냐?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 다 있었죠. 쿠바 있죠. 아프리카 국가들 있죠. 중국도 처음에 거기 같이 놀았죠. 1970년경까지, 70년대 후반까지.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죠. 제3세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커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제3세계가 양쪽 다 교역을 했어요. 자유세계랑도 교역하고, 소련하고도 교역하고. 그래서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고립 봉쇄된 그 경제권, 그 기술권, 요걸 갖고 무려 45년을 버틴 겁니다. 중국이 45년 버틸 것 같아요? 지금 봉쇄도 안 시키고 지금 일단 칩만 몇 개 끄는 거 아니에요? 관세 때리고. 브로드콤 칩, 자일랭스 칩, 퀄컴 칩, 인텔 칩.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OS, MS 윈도우스 OS. 뭐 이런 거 몇 개 화웨이란 기업 하나 상대로 해서 그것만 끄는 거 아니에요? 화웨이가 아닌 다른 데서 칩사 쓰고 다른 데서 저기 소프트웨어 사 쓰는 건 안 끊었어요. 아주 상징적으로 화웨이 하나만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세만 먹인 거라고요. 옛날 소련에 대한 봉쇄에 치면은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 봉쇄 조금 더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 자지러져요. 뼈가 골병에 들어 삭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소련과 다릅니다. 중국은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세계 시장 속에 잠겨져 있어요. 얘를 세계 시장 밖으로 밀어내면 여기 몸이 한 5cm만 밖으로 밀려나가도 이거 추위 타서 죽죠. 그래서 이거는 미중 냉전 맞는데요. 미국이 냉전 할까 말까 냉전 시그널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밖으로 밀어내면 완전 동사에서 죽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안 할 거예요. 천천히 골병 들어가게 만들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국민소득 한 8천 몇백 불짜리 인구 14억짜리 이거를 한꺼번에 극단적인 조치하면 세계가 시끄러워져요. 자,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중국을 볼 때 이게 기본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로 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3,500년 묵은 독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헤리티지 연구소의 데이비드 골드만 박사 같은 사람은 지난달에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서양 문명은 구원을 향한 개인의 순례라는 개념 위에 서 있는데 중국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이다. 무한 폭력과 무한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제국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 문화 심리의 근본부터 우리와 다른 문제적 국가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중전쟁을 스스로 미국인들이 이제 문명과 문명, 세계관과 세계관 사이, 가치와 가치 사이의 전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필이면 왜 지금 미중 전쟁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돌아와서 그러냐? 혹은 트럼프가 위대한 성군이어서 그러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째,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게 해체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체가 뭐냐? 모든 기준과 도덕, 원칙을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섹스가 남녀끼리만 하란 법 있어. 남자끼리도 섹스하는 거고 여자끼리도 섹스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나오면 남녀 섹스만 아니라 여녀 섹스도 있는 거야. 그리고 옷도 여자 옷 입어도 좋고 남자 옷도 입어도 좋고 너희들이 옷 좀 바꿔 입고 좀 해봐. 너희 남자들 둘이 뽀뽀 한번 해봐. 그게 성인지고 성평등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사회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체거든요. 이게 한 50년 묵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2016년까지 이 현대 문명이 해체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멘탈은 뭐냐면요. 공산혁명은 불가능하다. 공산혁명이 안 된다 그래서 혁명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원래 왜 혁명하려고 그랬지? 권력 잡으려고 혁명하려고 그랬나? 아닌데. 우리가 혁명하려고 그런 건 말이야. 사회를 해체하려고 한 거 아니야? 사회 근본을 흔들어 버리려고 한 거 아니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산혁명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해체하고 근본만 흔들 수 있으면 그게 혁명 아니야? 이런 발상이에요. 이게 60년대 후반부터 이 미국과 유럽을 풍미한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혁명, 해체주의의 기본 철학입니다.